자, 2024년 거래일의 마지막 거래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. 하창원 본부장님,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0.5%, 0.57%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보자면요. 하창원 본부장님. 네, 뭐 마지막 날까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되 대신에 이제 수출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또 간밤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. 어쨌든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숫자가 찍히는 쪽 보셔야 될 것 같고, 뭐 조선방산 변압기, 뭐 변압기는 약간의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쪽과 이제 뭐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의 어쨌든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그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전반적으로 약세 0.5% 정도 마이너스권이고 또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씩 1% 내외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.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630개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이 170개 거래소에서 이렇게 집계되고 있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400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1000개 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김정일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?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환율하고 외국인 그 수급하고 오늘 특별히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가지고 뭐 이슈가 완화되거나 뭐 반전하거나 이럴 어떤 모멘텀이 바로 생기기는 오늘 우리 내일 쉬잖아요, 이틀 동안. 네. 연말 연초에 특별하게 뭐 더 나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좋아질 것도 그렇게 시간을 빨리 앞당길 만한 전개될 요소는 별로 없어 보여요.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드는지 그거 아니면 더 높아지는지 강화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두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조용하게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거래일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.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내내. 네네. 이번 주 내내라고 하면은 2일과 3일, 목요일과 금요일 네네. 연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. 마찬가지죠. 예. 외국인이 지금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미국은 뭐 그 자체로 그 국채 수익률 때문에 이익 실현이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이익 실현일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불과할지 아니면 또 어느 새로운 트렌드일지 그것도 며칠 지켜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걔네 기준으로 2일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준은 또 이번 주가 애도 기간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더 박차를 가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주저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는 살짝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딱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.5%대 약세로 시작하고요. LG엔솔은 반대로 0.6% 반등하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0.4, 0.5 요 정도로 오고 있고요.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0.2, 0.6 요 정도입니다. 금융주 전반적으로 0.6%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. KB금융, 신한지주, 메리츠금융 지주 그리고 여타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딱히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.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주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고요. 그 안에서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. 그리고 한화오션이 1.5% 상승이고 HD 현대중공업이 약간 위에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.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오르면서 바이오가 같이 오릅니다.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테오젠이 0.2% 상승, 에코프로비엠이 1% 상승, 에코프로가 0.3% 오르고요. 리가캠바이오, 삼천당제약 그리고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살짝씩 오릅니다. 삼천당제약이 3% 넘게 오르고요. 리가캠바이오가 1.5% 이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
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.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적인 흐름이 좀 뒷받침이 되어 주다 보니 뭐 유한양행이나 뭐 이제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뭔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리가캠도 그렇고 삼천당도 그렇고.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일부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, 오늘도 뭐 소부장단에서 일부 종목, 그리고 또 약간 피팅이라든지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일부 뭐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뭐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직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100억대, 260억대 들어오고 있고요. 뭐 양시장 모두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뭐 작지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, 선물 같은 경우도 모처럼 요즘에는 이제 현물이 선물 가격보다 높았는데 다시 네. 좀 역전이 됐습니다. 선물 가격이 일부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물의 매수까지 들어온다면 뭐 기간의 금투 물량 좀 들어올 수 있고요. 연기금 계속 담아주니까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세게 잡히면서 약간 좀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좀 특이한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좀 약간의 이런 항공주 쪽에서 좀 희비교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 같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좀 이런 흐름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, 아무튼 뭐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쪽이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. 뭐 KCS 이런 쪽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친환경 쪽과 연관되어 있는 뭐 CCUS와 연관되어 있는 쪽들 일부 종목군들과, 그다음 화장품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고, 그다음 로봇 쪽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로봇 쪽은 이제 엔비디아가 차기 아이템으로 로봇을 또 선정한 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일단 테마성 재료로는 양자 쪽이 좀 한동안은 제일 강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일론 머스크 관련되어 있는 쪽들이 뭐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네. 뉴스에서도 이제 몇 달 전 혹은 이전의 그런 블라인드 글, 그러니까 어디 특정 항공사가 뭐 정비 관련 부분에서는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게 재조명되고 있고, 어쨌든 여객기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로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김정은 본부장님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오늘 거래 원래 없을 거고요. 아마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팔겠죠. 특정 항공 이런 거. 그런 거 말고는 주말에 특별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.2%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.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 정도 희망합니다.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어요. 네. 하창원 본부장님, HD 네. 현대일렉트릭 오늘 3% 정도 빠지고 LS 일렉트릭도 1.5% 정도 빠지는데 특별한 뭐 뉴스가 있는 건지, 네. 아니면은 경고가 붙었나요 이거? 네, 그 이제 담합 관련된 부분에서 과징금을 좀 맞았습니다.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, LS 일렉트릭,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. 이제 전기료 관련돼서 담합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. 그래서 각각의 규모가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종목이 좀 많거든요. 10개 기기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391억 원을 맞았는데, 효성중공업, LS 일렉트릭, 뭐 HD현대 일렉트릭, 일진전기, 뭐 서전기전, 재룡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. 이제 사전 물량 배분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낙찰 기업군을 조금 이제 추찰 가격을 공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그 단기적인 요인으로서 조금의 이런 차익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,
과징금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. 근데 일단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 투심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는 워낙 변압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눌림목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요거는 일단 초과 변압기 한정, 그리고 이제 뭐 이 직류 관련된 초고압 특수변압기 쪽 대한 부분 한정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이 이슈로 인해서 뭐 산업적인 기조 자체가 아예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시장이 점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가 0.4%, 코스닥이 0.55% 힘을 더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상승 종목도 이제 하락 종목, 상승 종목이 1대1 비율로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수급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. 역시나 100억 원대, 지금 외국인이 118억 매수, 기관이 315억 매수,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70억 매수, 그리고 기관은 거의 뭐 지금 보합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선물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. 200억 정도. 그러니까 수급이 아무래도 호가창이 얇고 수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가고 조금만 빠져도 또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한 해를 좀 마감을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힘은 더 내주고 있고요. 코스닥이 0.64%까지 더 올라가고 코스피도 0.5% 상승 플러스 전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업종으로 보면은 전기 제품, 제약 이쪽이 제일 강하네요. 2차 전지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 SDI, LG엔솔 2%에서 3% 정도, 에코프로비엠도 1.9%, SKIT도 1.3% 정도로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 있을까요?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,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ESS 장치 같은 경우도 네.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뭐 CATL 이런 쪽이 더 장악을 하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수혜가 나와야 되는데,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조단위 또 계약이 있기는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게요. 목표가도 하향 리포트가 더 많은데. 네,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수급이 조금, 오늘은 그래도 수급 자체가 완전 부정적이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단기 반등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ESS 쪽에서 뭔가 기회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일부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기도 했었고,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슬라라든지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ESS로 미국장에서도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이 CATL 쪽이 지금 미국 쪽의 기업들과 계약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다라고 해요. 그러면 그 우리나라 이 삼원계 부분이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뭐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까지 시장의 파일을 뺏기면 국내 2차 전지는 조금 뭐 단기적으로야 반등, 수급적인 부분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조금은 더 보수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수주를 받은 기업이 올라가는 건 오케이,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죠. 하지만 이게 이제 큰 규모에 대한 단위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, 그게 좀 불발되는 경우가 많고, 그다음에 일단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상승보다는 뭐 기술적인 움직임 정도로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2차 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 이쪽이 오늘은 조금 좋은 것 같고 다른 그런 섹터들도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. 조선도 하나오션 1.6% 상승으로 다른 종목들 HD 현대중공업, 한국조선해양 등등 0.5% 이상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오는데 2024년 결산이라고 해서 2차 전지 쪽만 내놓은 게 있는데 기사가 뭐 보조금 축소와 전기차 시장의 축소, 전기차 화재 사고와 안정성 논란 플러스 중국 배터리 공세와 국내 기업의 전략 뭐 이런 것들
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꽤 많고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44만 원, 직전에 비해서 목표가가 다운된 5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하향된 그런 NH의 리포트. 4분기 실적 부진에 수요도 감소된다.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지만 결국 오늘은 어쨌든 2.6%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떤가요? 오늘 그래도 시장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0.5, 0.7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파생의 기조가 일단은 좀 역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흐름이었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좀 풀린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수급이 일단 마이너스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런 흐름들에서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풋옵션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만약에 콜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좀 변수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. 결국에는 이제 뭐 이 향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질 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장기화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요거보다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올까라는 부분에서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식이 또 신기한 게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서 반등이 하기 나름이거든요. 물론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시점은 그런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연말 마지막 또 거래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리밸런싱 흐름도 오늘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이제 뭐 대주주라든지 이런 거 확정 부분에서 팔았던 것도 조금 살 거고요.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단기 낙폭이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든지 2차전 이런 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오늘은 좀 일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 수급 쪽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으로 보면은 확실히 바이오 쪽 일부 비만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자 쪽이라든지 막 이렇게 시끄러운 쪽 있잖아요. 그런 쪽이 계속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그런 쪽들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거래대금 높은 쪽으로 오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행주는 그래도 좀 많이 빠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참 좋은 여행이 6% 빠지고요. 하나투어, 모두투어 다 4%, 5%대. 노랑풍선도 마찬가지고 롯데관광개발도 1.4% 정도 마이너스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시장은 요 정도인 것 같고 지금 환율은 1474원. 1474원입니다. 74원. 27일에 76원 찍고 지금은 74원 정도. 역의 환율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장훈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? 그냥 좀 미리 빠진 거 좀 반등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네, 외국인도 알겠습니다.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히 액션을 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좀 그냥 이렇게 좀 흘러가네요. 네. 자, 그러면 시장 이따가 와서 보도록 하고요.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. 9시 20분 지나가고 있어서 잠시 후에 10분 뒤에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먼저 하실까요? 하창모 본부장님 먼저? 편하실 때 하시죠. 해야 돼. 그러면은 네. 김장모 본부장님 먼저. 네, 그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. 네. 전자신문에 나왔던 건데요. 12월 25일 날 삼성이 첨단 패키지 공급망을 재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. 거창하게 해서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일단 핵심은 얘네들이 우리 삼성이 그 소부장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렇게 소싱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. 뭐 그래서 그 관련돼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기사를 전자신문에 나왔었어요. 그리고 그 다른 외사 그 외신에서도 이걸 갖다가 썼습니다. 갖다가 쓴 것이 이렇게 비슷하게 삼성에게 머지 리뱅 어쩌저쩌 HBM 칩에 있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패키징 서플라이 체인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한다.
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장비 업체를 소싱하는데 보통 하면은 같이 개발하는 게 조인트 디벨롭먼트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파트너를 과거에 이제 하나가 확실하면 굳이 뭐 2개, 3개, 4개 이렇게 3개 가져가지 않는데 멀티플로 이게 다수 중복적일 수 있지만 멀티플 파트너를 데리고 끌고 반도체 장비를 소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. 그렇게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형태가 이루어지면은 내년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. 이렇게만 나왔는데 왜 이 시점에 이 12월 25일 날 이게 나왔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관련되는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겠고, 그래서 그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런 일부 업체들한테 삼성하고 거래가 미리 있는 업체가 아니고 아직 없는 업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건가, 이런 얘기가 이제 목요일 특히 금요일 날 잠깐 시장에서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앞으로 삼성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뭐 자세의 변화나 실질적으로 그 밴더를 취급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. 다양하고 그 전에 안 한 업체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. 뭐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기사로 보여져서 저게 의미가 있는 뉴스예요? 의미가 있죠. 이게 네. 사실되면은.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저런 루머성의 기사들이 여태까지도 여러 번 계속 나왔고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뭐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.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 군불만 때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나. 워낙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급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급하면 삼성이 급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급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왜 석 달 전하고 6개월 전하고 1년 전하고 다르죠. 우리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1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거니까 뭔가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소싱을 한다 해서 기존의 소싱을 절단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, 여기 적었지만 멀티플 파티시펀스를 하고 가져가는 걸 계획할 수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조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. 좀 지켜보죠. 예.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한 2, 3개월 내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무것도 없을지 진짜 있을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기사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급하거나 시리어스하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. 이거는 삼성이 뭐 할 때 삼성을 인증해주고 뭐 하는 삼성이 어찌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삼성이 결정하면 삼성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? 예, 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뭐든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. 근데 결정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못하는 이슈가 있을 텐데 그게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. 많은 뭐 제가 거기에 베팅하지는 않고요. 아마 기사가 나온 시점이 참 절묘하게 연말에 이런 게 군부를 또 한 번 짚히고 말 수도 있지만 그런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. 과정에 대한 뉴스 말고 네.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뉴스는 내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? 모르죠.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세상은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, 하지만 보통은 진짜 시리어스하면은 뭔가 변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인사철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내년 9월 달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? 그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. 보통 내년 9월이면 작년 9월부터 이슈가 된 게 2년 차잖아요. 만 2년이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없고 뭐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면 천만 다행이고 저력을 과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는 뭐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. 보관이 있을 거라 봅니다. 회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보관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보관은 있는데 보관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. 그거는 동전의 앞뒤만 던지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어떻게 되는지는 뭐 길게는 내년 9월까지, 짧게는 제 생각에는 한 3월 달, 그렇죠. 3월 달, 4월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그런 하나의 어떤 징표 비슷한 게 요거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
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. 채팅창에 이제 저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요거는 기술적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무언가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추측성 혹은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은 훨씬 더 혼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다들 뭐 추측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참사가 참사다 보니까 차분하게 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차관 본부장님 뉴스 한번 가볼까요? 네.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요거는 이제 통계청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좀 이제 다른 쪽은 되게 안 좋죠. 다른 쪽은 되게 안 좋고 이제 반도체랑 정보통신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. 왜냐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무너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요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속보로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. 요거 네. 페이지가 88페이지니까 뭐 그냥 매달 읽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한 번 정도 읽어두면은 그래도 플로우 찾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통계청에서 그냥 보시면 나오거든요.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많아요. 200조가 넘게 나갔는데 미장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미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 역대 최고치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ETF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아이온큐 같은 뭐 일부 트레이딩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분이 30%가 넘잖아요.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도 약간 국장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,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우직하게 장기 투자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요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내년에도 미국 쏠림이 심화가 되지 않겠느냐, 요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,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뉴스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코인조차도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인에서 좀 이탈하고 뭐 기타 이제 해외 거래소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좀 우리 증시 자체 판 자체를 조금은 흔들 수 있는 요인인데,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거에 주가 안 좋았을 때를 보면은 결국엔 다시 돌아오더라. 가 네. 핵심인 거죠.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뉴스에 그런 임팩트에 포커스가 되지 마시고 반대의 이런 상황, 그리고 비슷한 상황 때 똑같이 비극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어땠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통찰력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요거 좀 되게 최근에 이제 코인도 좀 빠지면서 네. 미증시의 지금 위치나 분위기는 어때요? 미국 증시는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죠. 물론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4.6%가 넘어가면서 그 핀비즈맵 섹터맵 보시면 뭐 피바다이긴 했습니다. 하지만 뭐 지수단으로 보면 뭐 여전히 고가권에 유지가 되고 있고, 뭐 대부분의 이런 M7 종목군들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내년 전망치도 S&P 뭐 7,000 이상도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네네.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. 대신에 뭐 12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일부 단기적인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바뀐 거. 그다음에 제일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노동의 약간 이런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지금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건대가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. 네네. 이게 작년부터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21만에서 25만 건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, 최근에는 21만 건이 유지가 되고 있고 보험률도 1.1이 대부분 나와요. 1.1에서 1.3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1.1 수준이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좋아요. GDP도 좋고 그러게요. 뭐 애틀랜타 GDP 나우 스토리도 괜찮고 S&P 500, S&P 뭐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데,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불법 이민자가 이탈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노동이 좋은 걸까? 그 오프닝 벨이래. 우리 모닝 라이브에서도 지금 문홍철 아, 팀장이 했어요? 나오셔서 똑같은 얘기 했는데 그 그래요? 고용이 뻥이다. 이게 착시다. 그게 왜냐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뿔마 일단 퍼센테이지가 크고, 그 다음에 그
너무 고용이 좋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기타 지표들에서의 PDF를 보시면 사실 고용이 좀 부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네. 2달 전부터는 스토리가 좀 바뀌고 있어서 이게 진짠지를 봐야 되고 이게 안 됐을 때에 이런 경지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 12 소비자 신뢰 그 PDF에서 제일 집중해서 봤었던 거는 미국에서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어요.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왜 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한번 미국 지수도 고용적인 부분에서 뭔가 임팩트가 딱 생겼을 때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바뀔 때 그 시점에 바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전후로 해서는 한 번 정도는 좀 강한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시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아까 로보택시? 네, 로보택시를 그분이 먼저 하셨군요. 네, 아니, 근데 몰랐습니다. 약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어떤 뷰가 그런 인사이트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네, 보시는 분들은 네. 본호님도 미국장을 너무 많이 보시고 하니까 네네. 요게 요런 아이디어 아닐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 주시는. 일단 뭐 데이터들을 보시면 그런 결과론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쟁탈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대한 규제를 좀 풀려고 하는 게 저는 중국에 대한 테슬라의 자동차 인도량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 혼자 소설을 좀 써보고 있거든요. 왜냐면 요번에 이제 4분기 인도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 중국발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이런 FSD 제일 빠른 나라 두 나라입니다.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소비 형태와 흐름이 나온다면은 테슬라가 좀 압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왜 쟁탈전을 할 수밖에 없냐면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요거는 아예 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이 뉴스는 저는 2차 전지한테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전체 차량의 대수가 제한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2차 전지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한 업계에서의 또 이제 지평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 달 지면 뉴스를 보시면 해상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다 뺏기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꽤 많았거든요. 그 대표적인 그 이슈가 우리가 지금 그 터빈을 설치를 하려면 중국한테 배를 빌려야 돼요. 배가 없어요. 설치하는 배가. 근데 이번에 대기업이 이제 2개를 또 발주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좀 이제 해상 폭력도 조금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뉴스들 알아봤고요.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이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0.8%, 코스닥은 1% 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아까보다 상황은 훨씬 더 좋습니다. 업종별로 봐도 아까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주고 있고요. 코스피 대형주가 0.9%, 1%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유한양행이 6.5%로 가장 강한 흐름. 그 다음에 SK바이오팜. 오늘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. 셀트리온은 자사주 취득 1000억 규모를 발표를 했고 3.7% 정도 오르고 있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.4%, SK바이오사이언스도 2.9%.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의 상승 업종이 제약, 바이오와 관련돼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LIG 넥스원도 오늘 3.39%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전 고가가 27만 원인데 지금 21만 원이니까 아직 고가권까지 가려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대형주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한진칼이 올라와 있는데요. 3.7%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. 이 한진칼도 역시나 제주항공 2.4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요가 분산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기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코스피도 대형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. 중형주, 소형주는 상승률이 0.4%, 0.03%밖에 안 됩니다. 코스닥도 역시나 대형주가 가장 강한데 네이처셀이 11% 정도 오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가 5%, ABL바이오가 4%, 그리고 차바이오텍, 에코프로 HN, 뭐 요런 종목들, ST팜, 뭐 이런 종목들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강세네요. 3.4% 오르고
있습니다. 대충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, 김정모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? 네, 그 요런 게 있는데요. 잠깐 볼게요. 네,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2000년 이후에 지난 한 20여 년 동안 S&P 500의 그 평균 예상 성장률, 그러니까 연초 또 연말에 그 전년도에 그 다음 해, 그죠? 하여튼 예상한 성장률이 보통 8.8%였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 결과가 예측하고 차이가 있었겠죠. 항상 차이가 있게 나름인데 더 높았을 수도 있고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평균적으로 이게 14% 포인트 정도. 그러니까 사실 예상이 좀 웃긴 거죠. 14%라는 거는 8%인데 20 몇 프로 나기도 하고 뭐 마이너스 나기 더 빠지기도 하고 그렇던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빠진 경우가 있었겠죠. 그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는 예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장이 날아간 건데 예상을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 6.2%를 당초에 초반에 시작할 때 예상했는데 실제는 무려 24%이 차이만큼 이상이죠. 18% 포인트니까 엄청난 평균 차이를 훌쩍 뛰어넘는 정도의 아웃퍼폼을 아주 세게 아웃퍼폼 기대를 크게 상회한 거고요. 올해도 못지않게 상회했습니다. 올해는 원래 당초 시작할 때 3% 컨센서스 낮았네요. 실제는 지금 아직 안 끝났지만은 한 12% 정도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경계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내년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년이나 올해보다는 더 높아진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부합 내지는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과연 3년 연속으로 예상을 더 상회하는 퍼포먼스 보여줄 것인가. 경계감은 당연히 있으니까 어저께 금요일 같이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. 보시면 올해는 어떨까요?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평균적으로 컨센서스가 11.7% 내년도에 EPS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. 보통 EPS가 11.7%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면 주가도 한 11%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. PER이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. 그래서 아까 뭐 6천 가다가 저 다시 밀었는데 6천 곱하기 1.1 하면은 어떻게 돼요? 6,700원 나오는 거예요. 1부 27,000원 나오는 거고 만약 14%면은 그렇죠. 거의 9천 정도가 68에서 그렇죠. 14, 24, 8천 6,800, 7,000 정도 나오는 거니까 7,000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EPS가 10% 초반 중반 나오면은. 그래서 EPS 성장률만큼의 아마 성장률의 이제 아마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. PER이 더 높아지기가 만만치는 않거든요. PER이 어느 위치냐? PER이 지금 한 24배에서 넘어가고 25배 좀 안 되는 정도의 EPS 기준으로 PER이 내년께 형성돼 있고 그러면 주가는 또 10몇 프로 오른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3년 연속으로 근데 그거 이상을 넘으려면 실제는 한 15%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게 맞을지 아니면 EPS 빌미로 해가지고 아니면 국채 수익률 빌미로 해서 10몇 % 성장까지는 EPS가 못 따라와서 주가 상승률이 3년 만에는 그래도 단자로 내려갈 것인지 그거에 좀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이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핑계가 돼서 다른 나라 그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한국, 중국도 마찬가지고 좀 수급이 좀 우리 쪽으로 긍정적으로 올 것인가 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유동성에서는 이 성장률, EPS 성장률 12%, 그다음에 주가의 성장률 그 이상 그렇게 갈 것인지가 가장 큰 그 유동성의 non advanced 국가의 한국을 포함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계속 와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수치적으로 하여튼 8% 성장하는 걸 봤으니까 6, 8, 48, 6, 54, 6천 중반까지는 그냥 가겠네요. 평균만 가더라도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5년에 대한 예상치 이런 거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군호님 어떻게 시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코멘트하실 부분 있을까요? 그 일정 보시죠. 일정. 네. 네. 내일 쉬고 모레 쉬고 목금. 네, 뭐 사실은 원래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목금까지가 산타랠리 기간인데 그렇죠. 그렇죠. 원래는 아직, 그렇죠. 아직 안 끝났죠.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우리나라는
올해는 조용하게. 정말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분위기가 그래도 마지막 날에 플러스권이니까 그래도 좀 나름 나쁘지 않은 기분으로 좀 네.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사실 뭐 엄청 뭐 좋은 데이터가 막 있지는 않아요.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는 이미 8시에 나와서 아까 소개를 드렸고, 오늘 이제 잠정 주택 판매 미국에서 데이터 나오고 3개월물, 6개월물 국채 입찰 나오는데 국채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지는 체크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특히나 장기물 같은 경우 국채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면은 이제 재정 정책에 따른 이제 좀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본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휴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뭐 중국 시장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쪽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. 일단 화요일에 미국 이제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와요. 그래서 해당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이쪽도 이제 내년 3월에 경기 부양을 위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, 어쨌든 중국이 좀 탄탄해지면은 또 이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부정적이보단 오히려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런 스토리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또 이제 수요일에 25년 예산 조기 집행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. 그다음 태양광 핵심 소재 관세를 인상을 합니다. 뭐 폴리실리콘이나 뭐 기타 부분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, 요거에 따른 또 이제 미중 또 갈등 카드가 또 생기면 거기에 따른 수남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목요일에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오죠.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뭐 변동성 생길 것 같고요.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랑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나오니까 요거 스토리 보셔야 될 것 같고, 우리나라 이제 수출 수입 무역 수지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, 금요일엔 GDP 나옵니다. 우리나라 성장률 계속적으로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좀 부정적이지 않게끔 나왔으면 좋겠고, 일정 좀 보여주세요. 네,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니 요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또 지수 변동 이런 것들 많이 리포트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중에서 하나씩만 잡아서 코멘트 김정일 본부장님. ISM 제조업 지수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시하고 있고요. 나머지 것들은 또 뭐 안 중요한 건 없지만, 네, 상대적으로는 저는 그걸 더 중요했습니다. 얼마만큼 지난번에 올랐죠. 우리 그 계엄하기 전에 올라서 기분 좋아서 계엄하기 직전에 올랐던 게 ISM 제조업 지수가 촉매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촉매가 될지 여부가 새해 벽두에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와치하고 있습니다. 하창원 본부장님은요? 네, 저도 일단은 뭐 ISM이 이번 주에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게 또 이제 월요일장에 우리나라 반영이 될 거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다음 이번 달이 이제 1월 달이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. 뭐 CS에다가 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이제 각종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 뭐 스토리가 많으니까 아마 좀 바쁘게, 그리고 뭐 이슈나 모멘텀을 좀 열심히 쫓아가실 수 있게끔 또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시장 마지막으로 보고 2024년 뭐 결산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가 0.9% 오르고요. 2,426 2,400 초중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코스닥이 1.3% 상승이고요. 674. 역시나 시장이 그러니까 그날 오른다, 그날 떨어진다, 뭐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장 같습니다. 오늘도 약세권으로 하루 종일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, 또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해줍니다. 코스닥도 1.3% 정도 또 오르고,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도 좀 어리둥절한 이걸 올리네 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처럼, 이렇게 시장이 딱 무언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상승 종목이 500개, 하락 종목이 350개, 이렇게 상승 종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1060개, 그리고 하락 종목이 500개, 이렇게 2대1 비율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도 좋고, 그리고 개별 종목도 지금 좋고,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.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다 오르고, 개별 종목으로 또 이슈가 있는 것들,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뭐 KCS나 그런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또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에도, 그리고 그냥 들고 있기에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시가총액 1위부터 그리고 17위까지 전부 다 빨강색이고요. 하락폭도, 하락하는 종목의 폭도 그렇게
깊지가 않습니다. 자, 환율은 계속해서 1473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두 분 46분이어가지고 한 10분 동안 2024년 두 분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뉴스 뭐 이런 거 하나씩만 이야기를 뉴스는 뭐 뉴스나 이슈나 네. 네. 뭐 두 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2024년 결산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가져왔어야죠. 방송인인데. 네. 네,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. 네. 왜 점입니까? 아니요. 네. 뉴스는 워낙 많으니까. 예. 그래서 뭐 가장 최근 게 가장 큰 임팩트죠. 예. 하나씩만 뭐 말씀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SK 뭐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소송 뭐 LIG 넥스원이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 거 고려아연과 MBK 영풍 경영권 분쟁 뭐 최저임금 10,000원 돌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카카오 김범수 구속 뭐 네이버 라인 강탈, 미니진 하이브 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 외에도 지금 엄청 많은데 어쨌든 뭐 예를 이렇게 뭐 드린다고 치면은 어떤 게 두 분이서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그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뉴스인 것 같아요. 이 사실 저도 주식 시장에서 방송을 한 지가 정말 오래됐고 네. 저조차도 매매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만큼 국장을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싫어했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도 맞습니다. 미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히 좀 이게 확실하게 딱 갈라진 느낌? 그리고 또 이제 올해가 많이 느껴진 게 뭐냐면 이제 정보가 정말 너무 빠르게 도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. 이제 맞아요.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과거에 정말 이제 누가 먼저 뉴스나 이런 HTS에서 뉴스나 이런 것들 키워드로 다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과 결국엔 정보의 소통 실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그런 수익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 뜨면은 정말 1분 안에 본인이 관심만 있으면 1분 안에 막 스토리가 다 떠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투자 메커니즘과는 좀 많이 달라진 거죠. 그리고 확실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. 거래 대금에 대한 중요성,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규모, 그 다음에 펀더멘털적으로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든지 어떠한 노이즈로 인해서 자꾸 막 바뀌잖아요. 그 다음에 뭐 그 약간의 좀 이슈가 있으면 스팸으로 그 투자 주의 먹여가지고 막 단기 급락 만들고 이런 것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. 그리고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쪽이 막 엄청 올라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변화가 올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. 이제 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국장에서 하면은 원금을 미장에서 하면 세금을 낸다 이런 이제 밈도 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번 형성이 되면은 안 돌아오죠. 누가 돌아오려고 하겠어요. 맞아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국장만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강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이 큰 이 지각 변동이 올해 만들어졌다.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장만 하셔서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는 많이 떨어졌고 이번이 많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에서는 의견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.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하지만 과거에는 국장을 100%를 했다면 이제는 뭐 금도 봐야 되고 채권도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 미장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상황이 될 만큼 정보가 너무 빨리 돌아버린다는 거죠. 제한된 정보 안에서 내가 엄청나게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트레이딩 스킬이 없다면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난이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더 이런 시각을 거시적으로 하고 운용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하지 않으면 저는 뭐 단기간의 성과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3개월 뒤, 6개월 뒤, 1년 뒤, 2년 뒤로 계속 가면은 결국 계좌는 높게 돼 있다. 그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점에서 올해는 정말 이때까지 제가 봤었던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변곡점이
되는 시장이지 않았나. 이렇게 좀 정리되고 싶습니다. 뭐 각각의 요소들도 많지만 그냥 제가 올해 느낀 시장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진짜 하반기는 와 어마어마했죠. 어떻게 지금 12월 30일까지 방송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진짜 암울하고 뭐 방송하는 저희로서는 괴로우면서도 죄송하고 또 왜냐면은 이게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 논리라는 게 안 먹히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당사자가 욕을 먹어버리는 그런 그렇죠. 상황들이 오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고 보시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. 이제 정보를 듣고 뭐 유쾌함을 찾으려고 프로를 보실 텐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저희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코스피 코스닥이 됐으니까 네.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책 입원자들 또 그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쫙 어떻게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렇게 해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. 예. 왜냐면 오너들이나 뭐 대주주들은 사실 주가가 오르나 안 오르나 자기네들은 뭐 그냥 상관없죠. IPO 할 때만 그냥 살살 꼬시고 그 다음에 쌩이니까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라도 좀 잘 고쳐졌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김장근 본부장님도 올 한 해 조금 주목했던 뉴스. 뭐 뉴스는 뭐 가장 큰 것이 이제 최근에 12월 3일날 있었던 계엄과 계엄. 해제와 그거죠. 네. 그거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는 앞에 숫자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그러게요. 그래서 그거가 아쉬운 거고요.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얼마나 빨리 마무리될 것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. 뭐 사태는 항상 참사하고 뭐 그러는데 참사가 인재가 아니면은 사실은 그 원인을 고치면은 해결이 나중에 되거든요. 반복적인 미스테이크가 나지만은 근데 이제 인재는 잘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평균보다 오래 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빨리 수습이 되지 않으면은 참 이슈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3분기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으로 크게 쇼크난 거 이것도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의미 있는 회복을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저절로 나한테 운이 와갖고 회복되길 바라냐 그런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나쁜 일이 발생했는데 참사 비슷한 것이 회복하는 거 여부는 얼마나 그 루트 코즈 그러니까 핵심 원천에 대해서 그거를 저기 문제의 의식을 진짜 갖고 있는가 구성원이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. 그냥 이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화가 따지 난다고 대응을 해서는 아마 그 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이 사태 12월 3일 이슈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핵심이 되는 게 나라의 핵심과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사가 두 이슈가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어드레스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 급하게 뭔가 이게 망가졌으니까 저거로 대체 이런 식이 아닌 임시 방편적인 게 아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구성원이 마음가짐이 가지냐에 따라 갖고 표면적으로 내년 초반에 급하게 반등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더 내려간다고 꼭 나쁘게 반응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3년 5년치의 그 흐름에 어떤 그 분수령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분수령이 좀 조금 좋은 방향으로 되는 모멘텀을 상반기 중에는 잡았으면 좋겠다. 빠르면 빠르서 좋은데 상반기 중에는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사라고 많은 말을 쓰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 어저께는 참사인데 대참사래. 그럼 내가 웃긴 게 참사가 소참사도 있어요. 중참사도 있나요? 언론도 참 웃기고 자빠졌는데 참사는 참사고요. 루트 코즈를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른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질이 멀렬한 계속 이런 끌려가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. 우리가 현실을 자세 대대로 냉철한 우리 뱀처럼 을사년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걸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. 네. 즐기면서 살자님께서 2025년도에는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정말 12월 마지막까지 너무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
정말 비현실적으로 터져서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고요.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위기에 강한 민족 아니겠습니까?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퍼져 있다가 위기가 딱 생기면 단합하고 세계에서 놀랄 만한 그런 힘을 같이 발휘하고 그런 민족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위기를 힘을 합쳐서 서로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런 식으로 또 잘 슬기롭게 슬퍼하는 거 충분히 슬퍼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 충분히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그런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 이따가 클로징벨에서도 뵙겠지만 두 분도 뭐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도 저희 또 이제 부족한데 많이 오프닝벨 또 보시고 클로징벨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또 부족한데 오프닝벨 때 또 이제 봐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정보들 그리고 깔끔하게 브리핑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고요.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마감과 저희와 함께 하면서 또 그때 자세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.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시고요. 또 점심 굶지 마시고 든든하게 드시고 이따가 마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